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5월 24일 시행한 소방기계산업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이 5개 소화전 설비가 여기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동기 용량이 31.4kW, 효율이 60%, 전달 계수가 1.1일 때 펌프의 총 양정, 전 양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펌프의 모터 동력 구하는 공식, 요 킬로와트는 물의 요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요거 세제곱퍼세크죠. 여기에 전량정, 미터 곱해주고. 자, 이걸 뭘로 나눠주냐? 효율 2로 나눠주고, 여기 전달 계수 K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요거 1분의 P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RQ, H의 요 K는 P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는 결국 비중량, 토출량 Q에다가 전달 계수 K분의 동력 킬로와트에다가 효율 곱해주면 되는 거죠. 주어진 값을 이 공식에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전양정, 총양정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동기 용량 31.4kW죠. 자, 효율은 여기 60%니까 0.6이 되겠죠. 자, 비중량은 물이니까 9.8 kN/,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요 펌프의 토출량 Q는 지금 5개 소화전이니까 N 곱하기 350L/에 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 N이라는 것은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개 소화전이 3개가 있지만 최대 2개까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700L/분이 바로 그 펌프의 그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요 세제곱퍼세크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700L니까 0.7 세제곱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이놈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0.7 나누기 60이 되는 거죠. 자, 전달 계수 K는 1.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량정 계산하면은 149.80m가 바로 전량정, 총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전동기 용량 계산 방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중에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지하층일 경우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를 2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노유자 시설의 요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 의료시설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난용 트랩, 그 밖의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2가지죠. 트가 피난용 트랩하고 4는 피난 사다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2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난용 트랩하고 피난 사다리 요 2가지를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물음 그 나는 용도가 요 숙박시설이죠. 층수가 지금 4층 이상 10층 이하인 경우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를 6가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숙박시설은 노유자시설도 아니고 의료시설도 아니고 다중이용업소도 아니고 결국 요 그 밖의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숙박시설이죠. 자, 그럼 숙박시설에 4층 이상 10층 이하에 해당되는 적응성이 있는 요 피난기구는 공간교, 사구, 완다 등이죠. 그래서 이 공은
공기 안전 매트인데 이건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 요 간이 완강기는 숙박시설에 3층 이상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6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6가지를 여러분이 공간을 빼고 교사구 완다승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교는 피난교를 의미하는 거고, 사는 피난사다리, 구는 구조대, 완은 완강기,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의 소방대상물 숙박시설이니까 피난교,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즉 교사구 완다승, 이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물음 다는 다중이용업소이고 2층 이상 4층 이하일 경우 적응성, 이건 미사구 완다승이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 적응성이 있는 그 소화 피난기구는 미사구 완다승 6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는 이제 미끄럼대, 사는 피난사다리, 구는 구조대, 완은 완강기,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요 다중이용업소, 미사구 완다승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요 적응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에는 1층에서 3층까지는 미구 교다승이고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교다승, 의료시설은 3층은 미특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특구 교다승에서 여러분이 이 피난기구의 적응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제1종 분말하고 요 2종 분말의 주성분하고 열분의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1종 분말은 명칭이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다음에 요 2종 분말은 탄산, 수소, 이놈은 칼륨이죠. 그래서 지금 탄산이니까 CO3죠. 탄산기가 CO3, 수가 수소죠. 가운데 수소. 나가 나트륨이니까 NA죠. 요놈이 바로 1종 분말이고 2종 분말은 탄산 CO3죠. 가운데 수소. 마지막 칼륨이죠. KHCO3가 2종 분말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는 항상 뒤에부터 탄산, 수소, 나트륨, 요건 탄산, 수소, 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탄산수소, 칼륨 쓰면 되고, 자, 열분의 반응식 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요거는 1종 분말이든 2종 분말이든 다 이건 2몰이 열분해를 해요. 자, 그럼 Na2, CO3, 이게 탄산, 나트륨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CO2 생기고 수증기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종분말도 똑같아요. 이 2몰이 열분해하면 Na 대신 여러분이 K를 써주시면 돼요. K2CO3 탄산 칼륨이죠. 여기 CO2 이산화탄소 생기고 수증기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약제 요 열분의 반응식 1종은 270도 1차 분해하고 850도씨 2차 분해해서 2차 분해는 요 CO2가 1몰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2CO3가 한 번 더 분해하는 거예요. Na2O하고 CO2로 한 번 더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정분말도 요 190도씨하고 590도씨에서 열분해 반응식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3종분말 요 열분해 반응식 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1종에서 3종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옥내소화전 설비의 요 배관하고 배관 이음새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지금 물음 가번은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요 배관의 그 종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는 배관용 탄소강관, 여기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다만 요건 습식이 배관에만 하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 다음에 덕타일 주철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입에 덕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또 1.2kg 미만일 경우에는 배관용 탄소강관, 그 다음에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분관인데 이건 습식 배관에 하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죠. 그리고 덕타일 주철관,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이거 고압이죠. 그러니까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그 다음에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고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죠. 요거는 배관을 요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나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 또는 요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5번 가죠. 자, 폐쇄형 헤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요 주 배관은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주배관하고 아니면 수도배관, 그 다음에 옥상에 설치된 수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지금 요 지하층 있죠? 요 지하층에 요 연결 살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연결 살수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폐쇄형으로 하면 이렇게 옥내소화전 설비 주배관하고 수도배관하고 옥상에 설치된 수조하고 배관을 갖다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대부분 연결 살수 설비는 개방형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이 연돌 효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재현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돌 효과라는 것은 이런 그 샤프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샤프트라는 것은 재현 전용 굴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층부에서는 이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자, 이 고층부에서는 공기가 유출이 되는 거죠. 즉,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건물 내부하고 외부, 이 온도차가 크죠. 그래서 이 온도차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공기의 그 밀도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의 그 밀도차 때문에 건축물 내부에서는 저충부에서 이 공기가 유입이 돼서 고충부로 상승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연돌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요 내부하고 외부의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이 공기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저충부에서는 공기가 유입돼 가지고 고충부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연돌 효과, 스택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자, 제연 설비에 그 미치는 영향은요, 유독성 연기하고 요 화염이 각종 수직 계급부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층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수직 계급부 여기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층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샤프트하고 공조 닥트 이런 거는 여러분이 써도 되고 여기는 그 생략을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유독성 연기와 화염이 각종 수직 계급부를 통해서 급격하게 전층으로 확대된다. 요렇게만 여러분이 쓰셔도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주차장의 요 전역 방출 방식으로 분말 소화 설비. 자, 차고 주차장에는 분말 소화 설비를 할 땐 항상 제 3종 분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화 약제의 그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3종 분말이 제1인산 암모늄이 되는 거죠. 또 제연 설비의 요 제연 방식 4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문 같은 거 열어서 제연시키는 것이 밀폐 제연이죠. 창문을 다 닫아놓는 것이 밀폐 제연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 자연 제연이라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외부로 연기를 배출해 주는 것이 자연 제연. 그다음에 스모그 타워 제연이라는 것은 제연 전용 굴뚝을 통해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기계 제연 방식이라는 것은 배풍기나 아니면 이 송풍기를 갖다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밀폐 제연, 자연 제연, 스모그 타워 제연, 그다음에 그 기계 제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9번 가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물 분무 헤드의 종류 4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해류형, 슬리트형, 충돌형, 분사형, 디플렉터형에서 선슬 충분디, 선자, 슬자, 충자, 분자, 디플렉터형에서 머리 글자 이용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물분무 소화 효과는 소방 언론에서 많이 했었죠. 냉각, 질식, 희석, 유화 4가지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옥내 소화전의 소화전 함을 열고 호수 노즐을 통해서 5분간 방수량 측정해 보니까 1000리터였다는 거죠. 자, 방수압은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요 방출 계수는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방수량, 요 리터 퍼 분이죠. 요거는 방출 계수 K에다가 루트 10P 방사압력이죠. 그래서 요 P는 단위가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 10P는 노즐에서의 방수량 Q를 K로 나눠준 거죠. 자, 양변을 다 제곱을 해주면 루트를 벗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루트 10P에 제곱을 해주면 그대로 10P. 자, K분의 Q에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P는 어떻게 돼요? K분의 Q에 요거의 제곱을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Q는 지금 1000리터 퍼 5분이죠. 그래서 결국 요 Q는 20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Q 대입을 하면 되겠죠. Q 200리터 퍼 분. 자, K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100으로 되어 있죠. 100.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요 놈을 10으로 나눈 거죠. 자, 100분의 200이니까 2죠. 2의 자승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요 놈을 10으로 나눠주면 0.4 메가파스칼이 바로 노즐에서의 그 방수 압력이 되는 거죠. 10번은 좀 쉬운 문제고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그 외의 설비죠. 요거 외.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 상향식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하향식으로 설치가 가능한 세 가지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우리가 헤드를 갖다 설치할 때, 요 하향식으로 할 때, 이 하향식은 요 습식만 하향식으로 설치해야 되죠. 근데 요거를 배관 내가 비어있는 이 건식으로 할 경우, 이건 항상 이렇게, 이건 건식이죠, 건식. 배관 내에 물이 없을 경우, 이런 걸 우리가 건식이라고 하는데, 건식으로 할 경우는 항상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는 항상 상향형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향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면 이 안에 겨울철에는 그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응축이 되죠. 그래서 이 응축이 되면은 이 공기 중에 물이 응축이 되면 이 패드에 남아있어져 고여가지고 여기가 결국 뭐가 돼요? 동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형으로 할 때는 항상 폐쇄형 헤드를 할 때는 하향형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상향형으로 하라는 거죠.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건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향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갖다 사용할 경우. 그래서 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이 여기 이제 나사죠. 요 안이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는 거였어요. 요걸 우리가 드라이 펜던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드라이 펜던트형 요 헤드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향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헤드의 그 설치 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건식이라도 폐쇄형 헤드 설치할 때 하향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향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전압이 4mmHg, 효율이 60%, 소요 배출량이 분당 1500세제곱, 송풍기의 요 축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축동력 킬로와트는 여기는 배풍량 세제곱 퍼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압 미리미리 AQ예요. 요놈을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다시 60으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는 게 이게 축동력이죠. 자, Q값은 주어져 있죠. 1500 세제곱 퍼 분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전압은
4mm HG죠. 자, 이걸 뭘로 고쳐줘야 돼요? mm AQ로 고쳐줘야 되죠. 자, 그럼 일기압이 760mm HG죠. 요놈이 mm AQ로 하면 10332 mm AQ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4.38이 나오는 거예요. mm AQ. 요놈은 결국 mm H2O하고 같은 얘기죠. 수도니까. 그 다음에 효율이 나와 있죠. 예, 효율은 60%. 그러니까 0.6이 되는 거죠. 갖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축동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풍량 1500 세제곱퍼분, 전압 54.38. 이걸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 효율 60%니까 0.6으로 나눠주면 축동력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다음 13번 가죠. 자, 20층 아파트에다가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층당 세대수는 10세대. 층당 방호구역 면적이 3000제곱이죠. 헤드의 방사압은 0.1메가파스칼 기준. 자, 낙차는 80m.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하고, 이게 바로 30m라는 거죠. 손실 수두. 전달 계수 1.15, 효율 60%. 각 세대의 구성은 방이 3개, 주방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물음 1번은 수조의 저수량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계산하라는 거죠. 자,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아파트는 헤드의 개수가 안 나와 있는데, 요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예, 기준 개수가 10개죠. 그래서 요 수조의 수온의 양이죠. 요 놈은 n 곱하기 1.6 세제곱이죠. 자, 1.6이라는 것은 헤드 한 개에서 분당 80리터죠. 요거 20분 곱하면 1.6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개, 1.6 계산하면 16 세제곱이 바로 저장해야 할 수온의 그 양이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본 거죠. 자,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헤드 한 개에서 분당 80리터죠. 그래서 얘는 기준 개수 10개 해서 80을 해주면 800 리터 퍼 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음 3번은 전동기의 요 소요 동력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Q 값은 펌프의 그 토출량 Q는 800리터 퍼 분이죠. 요거를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0.8 세제곱 1분은 60 세크가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은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전량정 H는 자, 낙차가 80m. 이게 실량정이죠. 자, 배관의 마찰 손실은 30m. 자, 헤드의 방사압 0.1 메가파스칼 기준이니까 이거 10m를 잡으라는 얘기죠. 여기다 10m. 그래서 계산하면 120m가 전 양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 자, 효율은 여기 60%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0.6. 그 다음에 전달 계수 K는 여기 1.15로 하라고 되어 있죠. (1.15)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동기 용량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비중량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0.8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전량정 H는 120m 계산했죠. 자, 펌프의 효율 60%니까 0.6. 그 다음에 전달 계수 1.15죠. 이게 좀 잘못되어 있네요. 1.1이 아니고 이게 1.15가 되겠네요. 요거를 여러분 전달 계수를 여러분 1.15로 하지 말고요. 여기를 아예 1.1로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밑에를 고치는 것보단 요 전달 계수 1.15를 1.1로 여러분이 이건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28.75kW가 전동기 용량 되는 거고, 그다음 물음 4번은 안 찌르면 주 입상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 펌프가 있으면 이 펌프의 요 토출축, 요 배관의 요 구경은 몇 미리를 써야 되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배관은 65mm, 80mm, 90mm, 100mm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요 배관 내 요 유속은 2m/s 이하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여러분이 배관 내경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죠. 그래서 D가 이게 단위가 미리가 되면 여기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단위가 세제곱/s죠. 펌프의 그 토출량. 자, 유속은 여기 2m/s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배관 내경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4배에다 Q는 아까 800L/분이니까 세제곱/s로 하면 0.8 세제곱 per 60s가 되는 거죠. 자, 파이에다가 토출축 배관 유속은 2m/s 이하죠. 그래서 여기다 1000을 곱하면 배관 내경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92.13mm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 여기 100mm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음 물음 5번은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방호구역 유수 검지 장치가 몇 개가 필요하냐 요걸 물어본 거죠. 아파트 한 개 동에 필요한 요 알람 밸브 습식 유수 검지 장치예요. 몇 개가 필요하나 했는데 요 알람 밸브 하나는 담당하는 그 방호구역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층당 방호구역 면적이 3000제곱이니까 층당 알람 밸브 하나씩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그 층수가 20개 층이니까 알람 밸브 층당 하나씩 해서 20개가 필요한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요 14번은 포소와 약재의 25% 환원 시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목적이 뭐냐? 자, 이 목적은 포의 안정성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25% 환원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다음 물음 다는 측정 방법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측정 방법은 이 컨테이너 용기에 채취한 포시료의 정확한 무게를 갖다 평량한 후에 포에 포함된 수용액 25% 용량값 계산하고 요 컨테이너 용기를 갖다가 컨테이너대에 올려놓은 후에 밑에 고이는 용액을 1000ml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배액해서 25% 용량값이 되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측정 방법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그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코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거품을 갖다가 가득 채우고 이놈의 무게를 잰 거죠.
전체 무게에서 요 빈 용기 무게, 전체 무게에서 빈 용기 무게, 요게 바로 포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컨테이너, 이게 지금 컨테이너예요. 이 용기에 채취한 포 시루의 정확한 무게를 평량 측정한 후에 요 수용액 값, 예를 들어서 포의 무게가 100리터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거의 25%는 25리터가 되겠죠? 리터는 너무 크죠? 요게 밀리리터로 하죠, 우리. 100ml로 하죠. 그럼 요게 25ml가 수용액의 25% 용량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소멸이 되면서 수용액으로 바뀌죠. 자, 수용액이 여기에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수용액이. 거품이 이제 포가 소멸되면서 수용액이 이렇게 쌓이죠. 그럼 요 밑에다가 1000ml 요 비커를 갖다가 해놓고 여기 눈금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25ml가 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갖다가 분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분으로 측정했을 때 이게 몇 분이 걸렸느냐, 1분이 걸렸느냐, 3분이 걸렸느냐, 그게 바로 25% 환원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좀 외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요 그림만 잘 여러분이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망 있죠, 망으로 여기다가 그 포 수용액, 포 원액하고 물하고 섞인 포 수용액을 고압으로 불어서 거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채우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